안녕하세요. 순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으로 얼마 전 재혼했어요.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전 참 좋아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포인트가 나중에는 큰 도움으로 다가오는 말. 꼭 예측하기 힘든 우리 인생에 재미를 주는 느낌이라 할까요? 조금은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늦추게 된 건 역시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변수로 생각하고 미룬 게 아니라 집 때문에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저에게 플러스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고부갈등이 1순위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마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면서 딸과는 차별성을 두는 시어머니. 분명 순위권에 있다 확신해요. 바로 저의 전 시어머니처럼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되는 그날의 이야기. 혼인신고도 안 한 덕분에 속 시원하게 쏟아내고 정리했네요. 그리고 감사히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지난 이야기지만 속 시원하게 진짜 욕 한바탕 하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 행동 같이 욕해 주실 거죠? 소희야, 시주 지금 30분 거리라는데 얼굴 보고 갈 거지? 결혼하고 첫 명절. 성묘 다녀와서 갈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눈치를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우가 지금 30분 거리라는데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 서로 얼굴이라도 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표면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신우 얼굴 보고 가는 게 맞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이미 명절 전전날부터 시댁 제사로 시달려서 1분 1초라도 빠르게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명절만 날도 아니고 이미 명절 며칠 전부터 시댁에서 온갖 잡일을 다 한 터라 저도 빨리 친정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속 없이 제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다은이 동생 보고 하죠 엄마. 일찍 출발했나 보다. 시주시댁 역서 꽤 멀지 않아. 아침만 먹고 바로 출발했나 보네. 덕분에 처갓댁 가기 전 얼굴은 보고 가겠네. 걱정 마.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야지. 엄마는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하우, 이라는 소리는 바로 이럴 때 쓰는 소리 같았습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말이 바로 제 전 남편한테 하는 말이고요. 신우는 친정에 오려고 아침 먹고 바로 출발하는데 저는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까 시댁 식구들 다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친정에 가라는 전 남편의 사고방식도 이해가 가지 않았죠? 우선 저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결혼은 둘이 함께한 거니까 당연히 서로의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건 어느 한쪽의 의견을 따를 게 아니라 제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거 맞죠? 제가 이기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전 남편의 생각이 이기적인 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화가 난 두 번째 포인트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라는 말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데 자식 보고 싶은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제 의사, 제 친정 부모님의 의견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 자기야.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우리 엄마도 나 기다리고 계셔. 성묘 다녀와서 간다고 말했는데 늦게 출발하면 가다가 차 막혀서 그만큼 더 늦어질 거 아니야.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래? 어머님, 아니에요. 명절 지나서 다 같이 밥 먹어요. 저희는 곧 갈게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틈틈이 사연을 들으며 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속 터지게 담아두지 말고 내 말은 해야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한 덕분이 아닐까? 솔직히 저 말을 덜덜 떨면서 하긴 했지만 하면서도 말 잘했다. 대단하다. 속으로 얼마나 자화자찬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이 끝나자 제가 이렇게 말할 거라 예상을 못했는지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 표정이 묘했어요. 당연히 저는 아무런 말하지 못하고
신우 오면 얼굴 보고 갈 거라 생각하신 듯 했어요.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신우 얼굴 보고 가면 좋겠죠. 3시간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30분 거리면 정말 잠깐 이야기 나눈다고 해도 고작 1시간. 1시간 더 늦게 출발한다고 친정 가는데 문제 생길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명절 전전날부터 명절 준비로 시달려서 한시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속으로는 있게 만들고 싶으면 내가 왜 가겠어?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새아가 언제 퇴근하니? 명절 연휴 앞두고는 퇴근 일찍 하는 거 아니니? 용준아 시주 보니까 늘 명절 전에는 일찍 끝나던데 언제 끝나나 궁금해서 전화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점심시간 전이었는데 오늘 언제 퇴근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지방 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는 거 아니면 추석에는 일찍 끝내주는 일 없었어요. 대신 구정 연휴 때 연휴 전후로 하루씩 총 2일을 유급휴가로 주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크게 불만 없이 추석 연휴 전에는 정상 출근, 정상 퇴근했거든요. 그 전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는 명절 전날 일찍 끝나는 거 없다고 답을 하자 뭐 그런 회사가 다 있냐며 살짝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여자들이 명절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일찍 안 끝내주고 그런다니. 요즘 그런 회사도 있니? 나는 용주보다 네가 더 잘 번다고 해서 회사 복지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다. 그럼 퇴근하고 집에 오면 몇 시니? 시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퇴근 시간을 물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번 명절이 짧아서 3일밖에 쉬지 못하니 음식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였죠. 명절 전날 장도 보고 음식도 준비하려면 너무 정신없고 바쁘기 때문에 명절 전전날인 오늘부터 장을 보고 내일은 음식을 하고 명절 당일은 제사를 지낸다는 거였습니다. 전 남편한테 들었던 게 없어서 당황했어요. 연애 때 명절날이면 늘 데이트하고 밖에서 지냈기 때문에 명절에 크게 제사 같은 것도 없고 별다르게 준비할 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친정은 엄마가 몇 년 전 건강이 악화되면서 제사를 없앴어요. 집에서 드리지 않고 종갓집으로 넘겨서 연중 행사로 온 가족이 참가하는 걸로 간소화했습니다. 다행히 엄마 건강이 좋아지셨지만 엄마도 제사 집에서 안 드리니 편하다고 굳이 다시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셔서 저희 친정은 명절이면 맛있는 음식 사 먹고 전 먹고 싶은 거 주문해서 시켜 먹고 여행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저희 친정하고도 함께 여행하거나 어울리며 보냈던 결혼 전 명절 연휴 때를 생각하면 시어머님이 준비할 게 많다고 저에게 전화해서 언제 퇴근하냐 묻는 게 의아했죠. 어머니, 용주 씨한테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연애 때도 명절이면 늘 밖에서 친구들 만나거나 여행 다녀서 제사나 명절 음식 안 하는 줄 알았는데요. 명절 음식 준비할 게 많아요. 남자애들이 다 그렇지 뭘 새삼도 올라니? 장도 봐야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네 시애비 운전면허 반납해서 운전 못하잖니.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사오고 옮겨? 운전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장 뭐 봐야 하는지 너도 배워야 하니까 그렇지. 오늘 늦게 퇴근해도 되니까 집으로 오렴. 내일 아침 일찍부터 장 보려면 아침에 준비하고 집으로 오는 것보다 아예 우리 집에서 자는 게 더 낫겠다. 용자한테도 집으로 오라고 전화해 줄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이따 보자. 시어머님은 장을 당연히 같이 봐야 한다 했습니다. 용주 씨는 남자라 제사 지내고 음식 준비하는데 관심이 크게 없어서 나도 내버려뒀다. 그런데 이제 결혼했으니 다르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순간 머리를 스치는 세 글자가 있었습니다. 시월드? 말이에요. 아,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시월드인가 싶으면서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집 종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사랑과 전쟁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오바해서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하셔도 내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있다면 괜찮은 경우들을 워낙 많이 봐서요. 우선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맞춰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때는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전화했죠. 용주 씨, 어머님 전화 받았어? 오늘 집으로 오라는 거? 응, 명절날 준비할 거 많다던데 원래 그랬어? 나는 엄마가 해주는 거 먹기만 했으니 잘 모르지. 평소 먹던 거에 전만 좀 더해진 것 같은데 준비할 때 많나. 가서 도와드리면 되겠지 뭐. 전 남편이 하는 말은 평소보다 전이 더해졌을 뿐 준비할 건 크게 없다고 했습니다. 늘 먹던 반찬들 위주로 있다고 말하며 아마 결혼하고 자식들 다 분가하고 나니 썰렁해서 일찍 부르신 것 같다며 퇴근하고 먼저 집에 가 있을 테니 끝나고 바로 오라고 말하더군요. 눈앞에서 보여진 거 없으니 저도 그런가 생각하고 퇴근하고 시댁에 갔어요.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이미 명절이 생각처럼 넘어가진 않겠구나. 딱 감이 왔어요. 7시쯤 도착할 거라 전화 미리 드렸는데 거실에 하나둘 일거리를 옮기고 계셨거든요. 한쪽에는 닦아야 할 밤이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빚어야 할 송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예, 내일 장도 보고 음식도 만들면 바쁘니 오늘 할 수 있는 건 하고자 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 준비했다. 아직 저녁 안 먹었지? 우리 네 시아버지 배고프다 하셔서 일찍 먼저 먹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 해놨으니까 빨리 밥 먹고 이거 끝내고 일찍 자자. 식탁에 앉으니 정말 된장찌개 계란 후라이 김치로 간단하게 차리셨더라고요. 된장찌개는 저 먹으라고 새로 끓인 것 같지 않고 아마 신랑 끓여주고 남은 건지 커다란 뚝배기의 형태를 알 수 없는 흐물흐물해서 거의 사라지기 직전에 애호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뚝배기 위쪽에 찌개가 끓었을 때 남았던 양념대가 고스란히 있는 거 보면 먹고 남은 거 끓여주신 게 틀림없었죠. 이때부터 제 마음은 편치 못했거든요. 전화는 그렇다 쳐도 먹게끔 해줘야 하지 않아요? 고깃집에서 맑은 국에 건더기 얼마 없는 그런 형식으로 끓이고 끓이다 남은 된장찌개를 보는데 한숨이 푹 나오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우 이제 사람 사는 집 같네. 용주가 항상 명절이면 친구들 만난다고 집 날라서 혼자 이것저것 준비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며느리랑 오손도손 앉아서 같이 만드니 사람 사는 집 같구나. 식사를 하고 거실에 앉으니 시어머님은 뭐가 신나셨는지 연신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간 혼자 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같이 할 사람이 생겨서 힘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요. 전 남편이 힘들었으면 같이 하자고 말하지 그랬냐는 말에 시어머님은 남자들이 도우면 얼마나 돕느냐고 음식은 여자가 해야 한다 하셨어요. 저는 송편을 빚고 전 남편은 밤을 까며 1시간 정도 저녁 먹고 앉아서 일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니 9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내일 장서는 날이라 일찍 나가야 하니 빨리 자라고 하셨죠. 아침 7시에 오일장 보러 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저도 시골 장을 일찍 보러 간 적 없어서 그렇게 일찍 장이 선다는 것조차도 놀랐고 그 시간에 장 보러 가야 한다는 시어머님 단호함에 놀랐습니다. 시어머님은 시골장은 일찍 가야 좋은 물건들을 싸게 산다고 늦게 가면 잔챙이만 남아 제사에 올릴 수 없다 하셨어요. 그렇게 6시에 일어나 나갈 준비를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평소에 출근 준비도 7시 반에 일어나서 하거든요. 30분이면 간단하게 토스트도 먹고 머리도 짧아서 머리 감고 드라이 하는데도 시간이 충분해요. 회사도 40분 정도 걸리는 곳이라 그때 일어나도 여유 있게 준비하고 출근하는데 결혼하고 명절 전날 시댁에서 음식 준비하기 위해 장 본다고 6시에 일어난 거죠. 고3 때 7시 30분까지 등교해야 해서 일찍 일어났던 적 이외 정말 10년 만에 처음으로 6시에 일어나는 거라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이 30이 되도록 시골장을 본 적 없고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장 보러 오는 풍경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 뽀르퉁하게 일어나 장을 보러 온 것 치고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나를 다독였죠. 오늘 하루가 길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저를 다독이지 않으면 시댁에서 명절날까지 버틸 자신이 없기도 했고요. 엄마, 뭐 이렇게 많이 사? 이 음식 누가 다 먹는다고? 소희야, 남자들이 이렇다. 이게 많단다. 이 음식 다 지가 먹어라. 그래도 함께할 딸 같은 네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든든하다 얘. 함께 장을 보는 전 남편은 물건을 살 때마다 이걸 누가 다 먹느냐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님은 다 자기가 먹어놓고 남자들은 이렇게 차려진 음식만 먹으니 준비하는 사람 수고를 하나도 모른다고 덧붙이시면서 제가 있어서 이제 혼자 안 해도 되니 정말 너무 좋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하신 것 같아요. 장 보고 재료 손질하는 거, 음식 준비하는 거 혼자서 하면 3일 전부터 시작해야 했다고 하시면서요. 이제는 딸 같은 며느리가 함께 해주니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명절 전날부터 시작하면 되니 편하다 하셨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한다면 명절 전전날 시작해야 했지만 제가 근무를 하니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혼자 하면 하루 만에 장 보고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들지만 역시 둘이라 든든하다는 말도 꼭 덧붙이셨고요. 이렇게 명절 전전날부터 시달렸습니다. 사실 음식 만드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기도 했고 속 터졌거든요. 엄마, 나는 뭐 하면 돼? 뭘? 남자인 네가 도울 게 뭐했니? 지금까지도 안 하는데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늦어지고 일만 커져. 나랑 소희랑 둘이 할 테니 저기 명절 선물 친척집에 전해주고 와. 인사도 좀 드리고.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그래도 여기저기 인사 다니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눈치껏 일을 돕겠다는 전 신랑에게 지금껏 안 도왔는데 도우면 소희가 마음 편하겠냐고 말도 하셨어요. 그렇게 편들기 시작하면 시어머님이 보는 눈도 예쁘지 않을 거라며 주방일은 여자들이 할 테니 시아버님 모시고 친척집에 다니며 선물 돌리고 오라 하셨죠? 30분 안쪽으로 친척들이 모여 사는데 가까운 친척이라기보단 명절 때만 인사하는 정말 6촌, 8촌, 그 이상의 사촌도 포함이었습니다. 이것도 늘 시아버님이랑 시어머님이랑 명절 끝나면 돌렸는데 이렇게 편을 나누어 음식하고 선물 나누고 하니 한결 편해졌다며 뭐가 그리 좋으신지 시어머님은 야은신 싱글벙글이셨어요. 그렇게 속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며 첫 명절만 넘기고 생각하자 저를 다독였죠. 명절 당일 아침에 제사를 지내고 성묘 다녀왔으니 제 일은 당연히 끝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신호가 30분 거리라고 얼굴 보고 가라고요.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을 하고 나니 당황한 시어머님과 전남편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전남편이 말했습니다. 소희야, 너한테 미처 말 못하고 내 마음대로 답해서 화났겠구나.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처가댁 가면 하루 자고 돌아오는 주말에도 또 가자. 시주가 너 본다고 아침만 먹고 빠르게 출발한 것 같은데 얼굴도 못 보고 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첫 명절이니까 내가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전화할게. 그렇게 하자. 응? 뒤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던데. 전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따로 방에 가서 이야기한다면 속마음 다 쏟아낼 텐데 이렇게 시부모님 다 있는 거실에서 저에게 사과하며 양해를 구했어요. 조금 전까지 의기양양했던 저는 당연히 한풀 꺾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렇게 말하고 당황해하는 저를 두고 시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 남편에게 눈길을 마구 하더니 이내 전 남편이 전화를 들고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사정이 이렇게 돼서 조금 늦어지게 되었다. 어머님 죄송하다 말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는 그럼 그래도 괜찮지. 알았다고 동생 온다고 또 바로 나오지 말고 이야기 좀 나누다 천천히 넘어와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서 눈물이 찔끔 날 뻔했어요. 아, 아가씨 어디래? 30분 거리라면서 시간 지난 것 같은데 왜 안 와? 30분이면 온다던 신호는 40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오고도 남는 시간인데 답도 없으니 전화해보라고 전 남편에게 눈치를 줬죠. 전 남편이 전화하니 차나 밖에서 15분 정도 남았다 했어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이미 제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죠. 나도 빨리 가서 엄마 보고 싶은데 신호 보고 가게 된 바람에 이제 와서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가기로 한 시간은 자꾸만 늦춰지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실에 모여 하하오 웃고 있는 시어머님과 전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원래 제 좌우명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인데 도저히 즐길 수 있는 마인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명절날 친정 가는 건 물 건너가고 명절 전전날부터 음식 준비하고 명절 당일에 신호 오는 거 보고 하루 더 자고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화를 사귀고 있는데 신호가 도착했어요. 오늘은 수고했다. 진짜 무슨 평소 30분 거리가 1시간 30분이 넘게 걸리는지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아가씨 오셨어요? 네, 언니 반가워요. 얘 배고프겠다. 아침에 출발해서 차에서만 몇 시간이니? 소희야 이리 와. 희주 밥 차려주자. 벌써 점심시간이네. 너네도 밥 먹고 갈 거지? 30분 있으면 온다는 신호는 2시간 가까이 돼서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이 1시가 넘어가고 있어서 점심시간 때였죠. 시어머님은 아침부터 차 타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온 신호가 안타까운 듯 저보고 밥을 차리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니 점심 먹고 갈 거지라며 당연한 듯 물어보셨어요. 점심이요? 저는 사실 안 먹고 빨리 이 집을 뜨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랑을 쳐다보는데 또 시부모님 보이는 앞에서 제 눈을 보며 말하더라고요. 소야, 어떻게 할래? 가면서 먹어 아니면 간단하게 여기서 먹고 갈까? 예. 뭘 가면서 먹어. 가면서 먹으면 식당 가고 주문하고 오히려 더 늦어지지. 빨리 먹고 출발하면 되지 뭘 그리 서두르니. 제 의사는 크게 상관없이 두 모자가 꼴짝이 잘 맞았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고 명절이라 문 여는 집도 크게 없을 텐데 번거롭게 가다가 먹지 말고 먹고 가라며 빨리 상 차리지 않고 뭐 하냐고 하더라고요. 신우요? 신우는 거실에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빨리 오려고 휴게소도 안 들리고 차 안에 앉아 5시간 있었더니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명절날 집에 오면 늘 오빠는 없고 엄마 아빠만 있어서 썰렁했는데 오빠도 있고 새언니도 있으니 명절 느낌 난다며 깔깔대고 엄청 좋아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전 남편은 그래? 라고 짤막하게 답했는데 시어머님은 맞장구 치며 나도 딸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북적대니 엄청 좋다고 말씀하셨죠. 어느덧 식사는 다 차려지고 밥 반 공기를 채 다 못 먹겠더라고요. 속에서 청불이 난 것처럼 부글부글 끓는데 뭐가 들어가겠어요? 연신 물만 마시고 전 남편을 보는데 제 속을 알리 없는 전 남편은 달비에 전에 한 입 가득 먹으며 연신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웠죠. 결혼 전엔 몰랐는데 이래서 다들 결혼하는구나. 뭔가 북적대니까 명절 느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네. 네 오빠 결혼하더니 잘 들었다 얘. 명절 전부터 와서 음식 하는데 돕질 않나. 친척들 선물도 돌리질 않나. 새 식구 더 늘어나니 가족애가 돈독해진 것 같아 너무 좋다. 저만 빼고 모든 시댁 식구들이 대동단결한 느낌.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빠르게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가자고 눈길을 줬죠. 그 눈길을 시어머님이 낚아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얘 밥 먹는데 체하겠다? 어차피 니네 집 가면 하루 자고 온다며 굳이 그렇게 일찍 가야 하냐고 제게 핀잔을 주셨습니다. 한술 더 떠 전 남편도 그랬어요. 가는데 차 막히면 저녁에나 도착할 텐데
조금 늦게 출발하는 게 오히려 차도 안 막히고 나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제 속은 뒤집어지는데 전 남편은 갈 생각이 없어 보였죠. 시어머님도 말로는 지금 가나 1시간 뒤에 가나 별 차이가 없을 텐데 뭘 그리 사돈이었고 말하시는 게 저를 보내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용주씨, 나 먼저 가 있을게. 엄마 기다리는데 늦는 것도 한계가 있지. 출발해서 차 막히는 거랑 아예 늦게 출발하는 거 다른 것 같아. 아가씨 얼굴 받고 밥도 먹었으니 나 먼저 갈게. 당신은 이야기 더 나누고 올려 모으고. 예, 아직 용주 다 먹지도 않았고 이렇게 사 다 차려놓고 너만 쏙 가버리면 이건 또 누가 치우니? 아이, 곧 있으면 친척 돌아서 술상도 봐야 하는데 너 가면 그 상은 누가 차리고. 이왕 늦었으니 네 할도리는 하고 가야 사돈 어른들 욕 안 먹이는 거야. 얘는 결혼했으면서 시댁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나 보다. 친정은 늦게 가고 며느리들이 다 해야 친정 부모님한테 잘 교육받았다고 칭찬받는 거야. 전 남편 밥 다 먹고 상 치울 때까지 있을 줄 아셨는지 전 남편이 갈 생각을 안 하자 저 먼저 나갈 채비를 하고 간다고 말씀드리자 다급하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전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좀 늦게 먹는다 싶었는데 상 치우고 나면 친척들이 몰려오고 자연스레 술상을 내고 나면 또 치워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저녁 먹을 시간이 되고 자연스레 저녁을 차리고 시간이 늦어지면 자고 가라는 말까지 나만 빼고 다 꿍꿍이가 있었구나 생각이 드니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결혼했나요? 신우도 저보다 2년이나 먼저 결혼해서 신우 역시 며느리인데 어머님은 딸 같은 며느리라고 말하면서 말만 딸이고 확실히 저는 며느리라 선을 그으신 셈이죠. 알아요, 저도. 요즘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건 도를 넘었다는 생각에 제 가방이 아니라 신우가 가져온 짐을 쌓기 시작했어요. 언니, 뭐예요? 왜 내 짐을 싸요? 아가씨 어머님 하시는 소리 못 들었어요? 며느리는 그 집 도리를 다 해야 한다잖아요. 아가씨도 결혼했으니 매부집에 가서 도리 다 하셔야죠. 이렇게 명절날 붙었다고 친정 먼저 오면 친정에서 교육 못 받았다고 부모 욕먹이는 거라 어머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부모 욕보이는 자식 되고 싶으세요? 어서 안 가고 뭐해요? 제가 심을 짐을 싸니 전 남편이 저를 말렸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이를 악물고 작고 낮게 전 남편에게 나 가만히 두지 않으면 너 나랑 이혼하는 줄 알라고 말하니 저를 말리다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그런 저를 불안한 눈빛으로 전 남편은 쳐다보고 신우는 언니 이혼한 떤다며 신경 안 쓰는 눈짓이었어요. 시어머님이요? 제가 시주랑 같냐며 신우와 며느리는 또 다른 거라고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며 오히려 콧방귀 끼시면서 식사를 마저 하고 계셨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요. 짐 밖에 내놨어요. 언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못 나요. 식사를 다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아 제가 짐 싸는 걸 보던 신우이에게 일어나라고 어깨를 부축하며 억지로 일으켜 세웠거든요. 제가 그렇게 행동하자 전 남편은 제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라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제가 억지로 일으켜 세우자 당황하며 이거 놓으라고 뿌리치려 했어요. 그런데 뿌리칠 수 없었죠. 저 운동했거든요. 지금은 다이어트해서 말라 보이는데 여대 자체가 굵어서 말라 보여도 다 근력이라 한임해요. 반면 신우는 저보다 10cm도 작고 여리여리해서 말로는 언니 왜 그래요? 이거 나요지만 제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실 한쪽에 걸어놓은 외투를 챙기고 현관으로 끌다시피 신우를 끌고 갔어요. 매부는 다행히 중간에 일이 있어서 저녁 때 온다고 신우만 와서 매부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네요. 시아버님도 아침 드시고 성묘 갔다가 친척분 만나셔서 가서 한잔하고 오신다고 나가셨거든요. 아가씨, 제가 여기 있는 이상 아가씨도 친정에 발 못 들여요. 결혼했으면 어머님 말대로 출가 외인 그 집 귀신은 아니더라도
그 집에 할도리는 다 하고 오셔야죠. 저도 귀하게 자란 딸이에요. 제가 저희 집 못 가면 아가씨도 다시 여긴 발들일 생각 마세요. 어머님도 저 친정 못 가면 아가씨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우를 문 밖으로 내쫓으며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쳤어요. 내 딸 귀하면 남의 딸 귀한 것도 아시라고요. 며느리가 명절날 일해야 해서 못 가면 당연히 당신 딸도 딸이면서 누군가의 며느리니 할도리 다 하고 오라고요. 그리고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어머님한테 교육 잘 받은 대로 가서 시부모님 부양 잘하라고 덧붙였죠. 그래야 부모 욕 안 먹는 거라고. 저한테 하시는 말 듣지 않았냐고요. 신우는 당황해하며 오빠 보고만 있어 뭐해? 언니 안 말리고 라고 오빠에게 도와달라 하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엄마 새언니 좀 말려봐라며 거의 울기 직전의 목소리로 시어머니로 불렀어요. 예, 그거 못나. 어디서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신우로 그렇게 내쫓는 며느리가 어딨어? 너 그거 못나? 미쳤어. 내 딸한테 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무식하게 힘만 세가지고 너 우리 시중 못나? 내 딸 다치기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 용주야, 너 뭐해? 네 마누라 안 말리고 그러다 네 동생 어디 부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가만히 있으니 네 시어머니가 아주 우스운 거구나. 이건 노우라는 소리 안 들려. 신우에게 당장 떨어지라며 시어머님이 다급하게 현관으로 뛰쳐나오시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노인네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순간적으로 머리가 뒤로 꺾이면서 저도 당황해서 이거 놓으시라고 말했어요. 저는 신우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앞쪽만 신경 쓰고 있으니 뒤에서 머리채를 강하게 잡는 시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죠. 사실 어떻게 하라면 하겠지만 그랬다간 일이 더 크게 날 것 같아서 이거 놓으라고 말씀하시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남편도 옆에서 이건 너무하다고 머리채 놓고 말하라며 시어머니를 말렸고요. 어머님, 이게 뭐하는 짓이세요? 그러는 넌 네가 뭔데 내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라 말한대. 너랑 내 딸이랑 같냐고. 왜 네 입장 생각 못하고 이 사단을 만들어? 결혼이 이런 거라는 거 모르고 했어. 너네 집은 명절날 제사도 안 지낸다며. 우리 딸 시댁도 제사 같은 거 없는 집안이야. 그런데 우리 집은 같아? 같냐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어디서 근본 없이 신우를 명절에 내떠는 며느리가 다 있냐고. 내가 원 동네 창피해서. 엄마 침착해. 그리고 당신도 가만히 있어. 엄마 혈압 높으신데 당신이 자꾸 그러면 엄마 혈압 올라가서 쓰러지시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님인데 시어머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유난이다. 꼭 이 사단을 만들어야 마음 편하겠어? 내 말이 이게 뭐야. 내가 아끼는 옷인데 다 늘어났잖아. 명절날 처음으로 온 가족 다 모이나 싶었는데 기분만 잡치고 이게 뭐야. 꼭 두드려 맞은 것처럼 온몸이 다 아프네. 명절 2번 했다간 투상 치르겠네. 순간 벙찐 제 표정, 제 기분, 제 마음 더 말 안 해도 눈에 훤히 보이시죠? 그때 머리에 영화 속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결혼 전 시부의 행동들이 눈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명절 때 저희 친정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꼬치꼬치 캐물으셨던 거. 명절날 전 남편이랑 데이트하면 좋은 시절도 다 갔다고 깔깔 웃으시며 만난 거 많이 먹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는 말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이런 생각이셨구나. 이제서야 아차 싶었어요. 저 빼고 다들 한통속이라 이건 고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거든요. 친정오빠가 돌아가시면서 친정집을 저와 엄마 그리고 오빠의 명의 이전을 해서 제명의로 된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하게 되면 신혼부부 청약으로 신청할 수 없어서 결혼하고 임신하면 친정 공동명의에서 빠지고 청약으로 새 아파트에 들어갈 계획이라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다행이라 생각이 들던지 제가 살던 집에 신랑이 들어와 살면서 혼수로 새로 장만한 가전이나 가구도 별로 없어서 미련도 없었어요.
전 남편은 그게 아니다, 오해다. 말도 많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오해는 무슨 오해일까요? 고쳤을 수 있다면 고쳤었겠지만 이건 완전히 저 빼고 한통속으로 어쩌면 처음부터 재수 없는 집 며느리를 얻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간간히 사연으로 들어서 알지만 이런 경우 빠르게 이혼하는 게 답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재혼했습니다. 저런 10월도 만나서 학을 때 쓰면서 그새 또 결혼하고 싶으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럴 거라 생각 못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했다 빠르게 이혼한 거 아시는 직장 상사분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친구 아들인데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입니다. 요즘 이혼이 새로운 이슈도 아니고 제 잘못으로 이혼한 건 더더욱 아니라 결혼한다 소식 들었을 때 제가 아깝다 생각했는데 명절날 일로 이혼했다 하니 마음고생 더 하기 전에 잘했다며 마음 추스리면 한번 만나보라 하셨거든요. 솔직히 이혼한 지 얼마 되었다고 감사하지만 거절할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제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주며 잠깐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같이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밥 같이 먹자고 말하더라고요. 지금의 신랑이요? 혼인신고 안 했어도 결혼했으면 누군가와 항상 함께했을 일상. 갑자기 혼자가 되면 마음이 허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전 친구랑 헤어지고 나니 그렇게 마음이 텅 비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전후 사정 다 아는 지인들 말고 편하게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뭘 어쩌자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어떤지 아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신랑은 결혼까지 생각했던 전 여자가 양다리를 하면서 상견례를 하던 그날까지 저우질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깨졌고 전 여자친구는 잘못을 빌며 울고불고 결혼하자고 매달렸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서 헛헛한 마음으로 한동안 힘들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결혼식까지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냐며 간간히 기분 전환하라는 말에 정말 간간히 만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서로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홍현이랑 제이슨 부부처럼 같이 있으면 별거 아닌 걸로 깔깔대고 웃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남은 시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재밌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부모 관련해서 한번 경험이 있어서 이 사람만 보고 결혼해도 될까 생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신랑은 청혼하기 전부터 시부모님 그리고 저희 엄마와 함께 식사 자리를 자주 만들어 왕래하며 지냈어요. 시부모님의 성품을 보니 왜 신랑 성격이 좋은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쿨하셨고요. 소희가 결혼해서 석준이 데리고 가면 좋겠다. 그럼 우리도 이제 여행도 다니고 좀 편안히 살고 싶어. 석준이가 명절이면 어디 안 나가고 집구석에만 있으니 어디 나가기도 그렇고 제가 우리 침이야 침. 시부모님은 크리스찬이셨는데 재산은 원래부터 없었고 명절날 여행 다니고 싶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집에 있으니 시부모님 두 분이 어디 여행 가기도 애매해서 늘 같이 집에서 외식하고 그러고 지내셨다고 했어요. 같이 여행 가자 해도 명절에 가끔 특근 나가야 하는 직업군이라 함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두고 가지도 못하셨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니 예상했던 것보다 저 너무 예쁨 받고 있어요. 신랑은 외동이라 언제 와도 우리는 한 가족이 모일 수 있지만 저희 친정은 오빠가 있으니 가족 모이기 힘들지 않냐고. 사돈어른이 예쁜 딸 얼마나 보고 싶을 거냐고 빨리 가라고 등 떠미세요. 혹시라도 제가 부담 느낄까봐 꼭 이런 말 덧붙이시고요. 소희야, 석준이 데리고 여친 좀 가. 너 안 데리고 가면 석준이 또 명절 내내 집구석에만 있어서 내가 괜히 마음 쓰이잖니. 소희야, 부탁해. 며느리 덕에 짐 덜었네 덜었어. 비껴지세요. 이번 명절에도 이렇게 등 떠밀려 아침밤 겨우 먹고 치우지도 못한 채 친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시댁도 있더라고요.
명절이 별거냐며 가족이 만났을 때 행복하고 좋으면 한 번을 보던 두 번을 보던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참 멋있다 생각해요. 저 역시도 아이를 몇 낳게 될지 딸일지 아들일지 모르지만 만약 시어머니가 된다면 이렇게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예전에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결혼한 개그맨 부부가 나와서 일상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로였는데요. 거기서 강은영이라는 개고우먼 시댁에서 며느리 아끼자라는 말을 시어머님이 하셔서 세상에 저런 시댁이 어딨어라고 그땐 생각했거든요. 근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는 저희 전 시어머니 같은 분 없겠죠? 혹시라도 그런 마음 먹고 계시다면 제 이야기 거울 삼아 더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며 이야기 마무리할게요.